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1190번부터 시작할게요. 1190번. 자, 개인정보보호법 2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 동의받는데 왜 안 돼? 그리고 동의받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각종 카드 회사 같은 데에서 동의받아가지고 막 다른 데에다가 우리 거 막 넘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의받으면 가능하고 또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경우는 또 가능하고,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고 또 법령에 규정된 것은 또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91번 개인정보보호법 1번에 여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돌아가신 분, 사자, 돌아가신 분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자, 4번에 익명처리란,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처리 개념 정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명처리가 있고 가명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익명처리는 아예 이름을 아예 적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익명, 이름을 완전히 숨기지 않을까? 이기, 숨긴다는 거잖아요. 익명, 이름을 아예 적지 않는 것이,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익명이고, 가명, 가짜 이름을 적는 것이 가명이죠. 자,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 처리는 개념 정의가 없어요. 그냥 익명 처리는 개념 정의가 없고, 가명 처리가 개념 정의가 있는데, 가명 처리란 개인 정보의 전부를 삭제, 그러니까 이제 가명 처리를 바꿔줘야 되고, 가명 처리가 개인 정보의 전부를 삭제하면 익명이 돼버리잖아요. 가명이라는 것은 가짜 이름을 내죠. 가짜 이름을 이름에, 그러니까 원래 이름의 일부를 적든 원래 이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글자로 바꿔놓든 해야 가명이 되는 것이죠. 가짜 이름이니까. 그래서 전부를 삭제하면 안 되고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글자로 대체해야 그게 이제 가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 글자를 전부 지워버려. 그러면 가명이 아니라 익명이죠. 익명. 이름을 숨겨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가짜 이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 처리는 개념 정의가 없어요. 왜? 익명 처리는 그냥 이름을 아예 안 적는 거니까 그냥 뻔하잖아. 그냥 그 개념이 확실하잖아요. 대신 가명 처리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만 개념 정의가 있고요. 자, 119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 자, 3번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3번에 정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 주체란다. 여러분,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권리의 주체라고 하면 카드사도 정보 주체겠네? 카드사가 나한테 동의 받고 개인정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 개인정보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돈 받고 팔아먹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권리의 주체를 정보 주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는 정보 주체가 아닌 것이죠. 그 정보 주체는 누구요? 제 거 개인정보가 거기 들어갔으면 제가 정보 주체인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보 주체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정보의 주체인 거예요. 정보의 주체. 그 정보의 주체. 그래서 우리들이 정보 주체인 거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정보의 주체를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정보의 주체예요. 정보의 주체면 뭐 카드 사건 또는 뭐 개인정보 허락받고 수집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정보 주체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보 주체가 정보의 주체지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193번
1193번. 자, 개인정보 보호제도. 1번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니, 그렇게 가공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 결합을 해야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 그것도 개인정보죠. 그것은 개인정보 틀에다 안 넣어놓으면 그것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일정하게 가공을 해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을 해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것도 개인정보 틀 안에 놓고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개인정보 틀 안에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은 맞는 건데, 정부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해도 되고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놨고요. 자, 4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맨 끝에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법령에 따른 경우는,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법령에 따라서는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고, 또 법령에 따르면 또 제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저 강론으로 넘어갈게요. 강론으로. 자, 1194번. 이번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돼 있죠. 각종 우리 경찰청 직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직제도 그렇고 직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개정됐죠. 개정돼가지고 완전히 우락가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활안전 관련해서 범죄예방대응국이 생겼죠. 범죄예방대응국이 생겼으면 생활안전국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생활안전교통국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범죄예방대응국, 그 다음에 생활안전교통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던 생활안전국의 주요 기능은 범죄예방대응국으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뭐냐면 이 범죄예방, 그 다음에 지역경찰, 그 다음에 112 이런 거 다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활안전의 주력이 다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다 갔고요. 생활안전교통국에서는 생활안전교통국이니까 교통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기존의 생활안전에서 아동, 여성 관련된 거, 그래서 아동, 여성 이런 거에다가 교통기능을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자치경찰 해서 생활안전교통국이 됐습니다. 이 자치경찰은 뭐냐면 이 자치경찰은 저 시도 자경이랑 연락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락하는 것을 이 생활안전교통국에서 다 연락을 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외사국이 국제협력관으로 축소돼 버렸죠. 그래서 외사국이 원래도 수사권 조정하면서 외사 수사과가 없어지고 외사에서 외사 수사 기능은 형사국하고 안보수사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외사국도 외사 수사는 이제 없었어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하면서 외사 수사는 없애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외사국에서 국제협력관으로 축소시키면서 외사 정보하고 외사 보안, 외사 안보라고도 하고 외사 보안하고, 그래서 외사 정보, 외사 보안도 넘겨버렸습니다. 외사 정보는
치안 정보국한테 넘기고 외사 보안은 안보수사국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사국이 국제협력관으로 줄어든 국제협력관에는 국제협력만 남았습니다. 인터폴 같은 국제협력만 남고 나머지는 외사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사가 완전히 축소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렸습니다. 공중 분해시켜버렸습니다. 사이버 수사국이 수사국으로 그냥 통폐합돼 버려가지고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그 사이버 수사국입니다. 우리 경찰 안에서 사이버 수사국으로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엄청난 선구자들이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경찰 연보할 때 2000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만들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Y2K 2000년 되면 막 정부 시스템 다 다운돼가지고 뭐 세상 망해버린다 막 이런 것 때문에 2000년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만들어졌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사이버 수사국까지 오기까지 엄청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막 엄청 대단히 해킹 이런 거 발생하면 모든 정부기관에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래? 경찰이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이버 관련해서 그래서 경찰이 그것만큼은 확고하게 유치를 점했었는데 야, 저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렸어. 전 정말 그건 진짜 너무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직제 개정된 것의 핵심이 그겁니다. 범죄예방 대응국, 그다음에 생활안전교통국, 그다음에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축소시켜버리고 사이버 수사국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공공안녕정보국을 치안정보국으로 이름 바꿨어요. 공공안녕정보국을 치안정보국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94번에 경찰청 범죄예방 대응국장 분장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기존 생활안전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서 아동 여성만 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가고 여기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범죄예방. 그다음에 두 번째 지구대 파출소 지역경찰. 그다음에 세 번째 112 신고. 그래서 치안상황관리관이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관으로서 치안상황관리관은 폐지돼 버리고 그 치안상황관리관이 범죄예방 대응국장의 보좌기관으로. 그러니까 국관으로서는 치안상황관리관 없어져 버린 것이죠. 112 기능을 담당하던 국관으로서의 이 본청 국장급을 국관이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국장은 주력 업무를 하는 보조기관으로서 관은 보좌기관 참모 기능을 하는 그래서 뭐 감사관 뭐 기존의 치안상황관리관 경무인사기획관 그래서 경찰청 국장급으로서의 국관으로 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없어지고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다 통폐합돼 버렸습니다.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그래서 112까지 범죄예방 대응국장이 다 관할하고 대신 4번에 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이건 생활안전교통국 이 아동 청소년 여성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는 생활안전교통국장이고요. 자 여러분 거기 그 직제를 제가 그대로 넣어놨는데 자 10조에 3 범죄예방 대응국 11조 생활안전교통국은 제가 말씀드린 저 틀로 보시면 됩니다. 범죄예방 지역경찰 112 다 범죄예방 대응국으로 가고 아동 청소년 여성 그다음에 자치경찰 그다음에 교통 합쳐가지고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되고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 맨 밑에 생활안전교통국이잖아요. 11조가 생활안전교통국 안에 오른쪽으로 12호를 보시면 성폭력 가정폭력 뭐 예방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아동 여성이 생활안전교통국이니까 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생활안전교통국 맞잖아요. 그렇죠? 아동 여성이니까 대신 여기에서 수사는 또 형사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래 20조 형사국을 보시면 사망의 3호를 보시면 성폭력 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실종사건에 관한 수사 수사, 지휘, 감독 및 아동 청소년 성매매 단속. 그래서 각종 수사는 하여튼 각종 수사는 수사 파트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성범의 단속도 그냥 성범의 단속은 저 생활안전교통국인데 그냥 성범의 단속은 생활안전교통국인데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의 단속은 또 형사로 또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된 범죄예방 대응국하고 생활안전교통국하고 분리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사국 그 직전에 더 전에 수사권 조정되면서 그때 개정된 형사국에서 각종 수사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4호를 보시면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그다음에 5호에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이것은 이번에 간 것이 아니라 더 전에 갔어요. 더 전에 외사국에서 이 수사권 조정하면서 외사국에서 수사 다 끄집어내서 그 국가수사본부 만들면서 이 각종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밑에 있는 형사국장, 수사국장 이쪽으로 다 그냥 그다음에 안보수사국장 이쪽에다 다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 수사,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외사국장이 아니라 지금 새로 줄어든 국제협력관이 아니라 이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좀 한 칸 띄어서 해놨어야 되는데, 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첫 번째 당구장 표시 공공안녕 정보국을 치안정보국으로 이번에 개편했고요. 외사국은 국제협력관으로 축소하면서 딱 국제협력만 담당합니다. 국제협력관이 국제협력만 담당해요. 그래서 외사수사 없어요. 또 외사정보, 외사안보, 외사보안 이거 다 그냥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은 그냥 오로지 국제협력만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자, 세 번째 사이버 수사국을 없애버리고 수사국에 통폐합시켜버렸고요. 대신 수사국에 사이버 수사 심의관을 하나 신설해서 담당하도록 해놨고요. 자, 경비업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소관이고요. 청원경찰은 경비국장 소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경비업, 경비자가 들어가잖아요. 경비업, 경비자가 들어가지만 경비국 소관이 아니라 경비업이 뭐요? 범죄 예방하는 거잖아. 그 세컴 이런 거 해가지고 범죄 예방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예방 대응국장 소관이고 경비자가 들어가지만 경비국장이 아니라 범죄예방 대응국장 소관이고 청원경찰은 경비국장 소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직제상 기관과 업무 분장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 국제협력관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이게 없어요. 국제협력관이 국관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협력관 중에 하나인데 외사국장보다 확 그냥 축소시켜놨죠. 자, 그런데 그 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만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 뭐 수사, 범죄에 관한 통계 이런 것은 형사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국장이. 그래서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외사파트에서 그 미군 소파 사건 발생하면 본청에 보고하는 것이 본청 마약 조직범죄 수사과잖아요. 마약 조직범죄 수사과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래? 거기가 외사 수사 담당하는 것이 본청 마약 조직 수사과에서 외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사 수사 전부 다 뜯어가지고 그냥 형사국으로 넘겨놔 버렸습니다. 자, 나의 안보수사국 보안 관찰 및 경호 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안보수사국 맞고요. 그래서 안보수사국에서 보안 관찰은 당연히 안보수사국인데 경호 관련해서 보안에서도 이 안보에서도 경호 안전대책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호 전부 다 경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도 일부분 담당합니다. 왜 그래? VIP가 어디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 동선에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뭐 활동을 하는지 또는 반국가적 이 활동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이 안보 기능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수사국에서 경호 관련해서 일정한 활동을 합니다. 자, 다 생활안전교통국에서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교통 관리는 이 생활안전교통국에서 하는데 교통 수사는 또 형사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사는 다 형사 쪽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다가 틀렸고요. 자, 1196번 안보수사국장의 분장 3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외사 파트에서 외사국장이 국제협력관으로 축소되면서 국제협력관 안에는 오로지 국제협력만 남고 외사정보, 외사보안 다 넘겨버렸습니다. 외사정보는 치안정보국에, 외사보안은 안보수사국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안보수사국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히 다 아는 것이고, 나머지 비읍, 대테러, 경비죠. 이건 경비. 시옷의 의무경찰 경비고요. 이응의 집회, 시위 등 공공활동과 다중운주에 따른 이것은 그 정보활동이니까, 끝에 정보활동이니까 그것은 정보고요. 정보. 자, 지읒의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이게 전에 외사였어요. 외사였는데 이게 외사안보죠. 외사안보. 외사안보. 이번에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읒도 안보수사국장의 직무 범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 지금 맨 앞쪽 지금 생활안전이잖아요. 생활안전인데 이 직제 관련된 사항은 앞쪽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앞쪽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치읓의 정보 공개 업무는 경무죠. 경무. 비록 정보자가 들어가 있지만 정보 공개는 치안정보국이 아니라 경무인사교육관 경무입니다. 경무. 정보 공개는 모든 부처의 모든 기관 또 모든 부서에 다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무 파트인 경무 파트에서 정보 공개 업무 담당하고요. 자, 1197번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 1번에 지역경찰 관서라 함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를 말한다. 치안센터는 아니에요. 그냥 지구대 파출소. 우리 이제 짜잘한 것들이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만 지역경찰 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찰 관서장 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만 지역경찰 관서장이에요. 지역경찰 관서장 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 지역경찰 관리자라고 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 플러스 순찰팀장까지 합해서 지역경찰 관리자라고 하고요. 자, 지역경찰 관서, 지구대 파출소만. 자, 2번에 경찰서장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맨 끝에 지역경찰 관서를 설치한다? 시도청장입니다. 경찰서장이 아니라. 그래서 저 짜잘한 것들,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 전부 다 설치권자는 무조건 시도청장입니다. 설치권자는 무조건 시도청장이야. 근데 소속은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는 경찰서 소속, 경찰서장 소속, 치안센터는 지역경찰 관서장 소속. 그렇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설치권자는 무조건 저 짜잘한 것들은 소속은 다르지만 설치권자는 무조건 시도청장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장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3번에 지역 치안 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경찰 관서에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시도청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찰팀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3부제로 할 거냐 4부제로 할 거냐예요. 그렇잖아요. 순찰팀의 수가 3개면 3부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순찰팀의 수가 4개면 4부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3부제로 할 거냐 4부제로 할 거냐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것은 3부제 4부제 3부제를 4부제로 하면 인원은 똑같은데 3부제를 4부제로 하면 팀장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는 인원이 생겨요.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인원이 생겨. 그래서 3부제를 할 거냐 4부제를 할 거냐는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도청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대신 각 팀에 인원을 몇 명을 할 것이냐 이것은 경찰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팀 순찰팀의 인원은 그냥 어디 좀 바쁘니까 한 명 더 줘 말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시도청장이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3부제 4부제를 결정하는 것은 시도청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관리팀 순찰팀의 인원 한두 명 더 넣고 말고 이것은 경찰서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
3부제로 할 거냐 4부제로 할 거냐 이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청장이 결정합니다. 1198번 지역경찰 조직운영규칙. 자 1번에 경찰청장은 맨 끝에 지역경찰 관서를 설치한다.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 전부 다 설치권자는 시도청장. 그래서 주어가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청장이 돼야 맞고요. 자 3번에 지역경찰 관서장은 지역경찰 관서의 운영에 관해서 총괄 지휘 감독한다. 이게 지역경찰 조직운영규칙에 총괄 지휘 감독권자로 경찰서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 해설을 좀 보시면 해설 3번의 해설을 보시면 경찰서장이 총괄 지휘 감독자고 그 다음에 3호에 그냥 지휘 감독자가 지역경찰 관서장이에요. 그래서 뭐 재반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것 이것을 지역경찰 관서장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순찰팀장은 근무시간 중 왜냐면 지역경찰 관서장은 상시 붙어있지 않으니까 일근근무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붙어있는 것은 순찰팀장이 항상 붙어있죠. 그래서 근무시간 중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순찰팀장이고 그냥 지휘감독 즉 재반사항 지휘감독은 지역경찰 관서장이고 총괄 지휘감독은 경찰서장이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지문의 4번을 보시면 지역경찰 조직운영규칙 23조는 행정근무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여러분 이 지역경찰의 근무의 종류가 행상, 순경, 대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경찰이 이렇게 돼 있죠. 지역경찰이 지구대장 밑에 관리팀장이 있고요. 관리팀이 있고 관리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순찰팀이 순찰 1팀, 순찰 2팀, 순찰 3팀 또는 사부자로 순찰 4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순찰팀이 있죠. 근데 지역경찰 근무의 종류가 행상, 순경, 대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관리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행정근무야. 행정근무만 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 상황근무부터 상, 순, 경, 대, 기는 다 여기입니다. 순찰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관리팀은 뭐라고 해놨어? 행정근무. 이 행정근무가 경찰서에서 오는 문서 받고 기본적인 예산, 시설 같은 거 관리하고 이런 거 하라고 관리팀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사건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 순찰팀에서 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방문 민원,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이건 본연의 업무지 않습니까? 본연의 사건 처리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행정근무가 아니라 순찰팀 중에서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상황근무죠. 상황근무. 그래서 우리 저 순찰팀이 이 관리팀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집에 가버려. 밤에는 없어. 그래서 낮이건 밤이건 항상 있는 것은 이 순찰팀이 항상 있는 것이죠. 교대로 해서 순찰팀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찰팀에서 근무 인원이 딱 나오면 순찰차 태우고 도보 돌리고 그다음에 소내가 바로 상황근무죠. 상황근무. 소내에 2명 또 한두 명 근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소내에 근무하는 그 상황근무자가 일반 전화로 신고 오면 그 일반 전화 받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거 그 신고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 상황 근무자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행정 근무가 아니라 상황 근무입니다. 순찰팀에서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행상 순경 대기 중에서 맨 앞에 행정 근무만 관리팀 업무고 나머지는 다 순찰팀 업무다. 이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1199번 지역경찰 조직운영규칙상 경찰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자 먼저 여기에 나의 순찰팀의 수 아까 3부제로 할 거냐 4부제로 할 거냐 그건 시도청장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경찰서장 사항입니다. 자 밑에 규칙을 보시면요. 규칙을 보시면 시도청장이 정하는 것이
자, 6조의 2항을 보시면 순찰팀의 수는 시도청장이 정합니다. 이건 3부제, 4부제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청장이 결정합니다. 자, 21조의 3항을 보시면 21조 3항에 순찰팀장, 순찰팀원은 상시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해요. 이 상시 교대 근무라는 것이 우리 경찰은 근무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교대를 함으로써 상시 근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걸 갖다 상시 교대 근무라고 하는데, 자, 그 뒤에 근무 교대 시간 및 휴게 시간, 휴무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서장이 정해? 이거 큰 틀에서 해야 되죠. 큰 틀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맨 끝에 시도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순찰팀의 수 시도청장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본적인 일률적으로 정해야 될 것들, 그래서 근무 교대 시간, 휴게 시간, 휴무 횟수 등 이런 규칙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은 시도청장이 정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경찰서장이 정해요. 그 나머지 것들은 경찰서장이. 자, 1200번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상, 순경, 대기로 구분합니다. 맞고요. 2번에 순찰팀의 수는 3부제를 할 거냐 4부제를 할 거냐, 치안 수요,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청장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순찰팀의 수는 시도청장이, 대신 순찰팀의 인원은 뭐 한두 명 더 줘봐라, 이것은 경찰서장이. 자, 3번이 이제 그거죠.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그때 경찰서장이 결정하고요. 그래서 뭐 한두 명 더 줘 말어, 이것은 경찰서장이 결정하고요. 4번에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은 누가 해? 이게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아니라 순찰팀장입니다. 그래서 일일 근무 지정이 뭐요? 근무 계획, 그 표, 근무 일지 누가 짜? 순찰팀장이 짭니다. 근무 일지에 뭘 짜야 되냐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소내 상황 근무는 누구, 112 순찰차는 누구,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 이거를 지구대장이 짜지 않고 순찰팀장이 짭니다. 왜? 지구대장 밤에 없거든. 그래서 모든 근무 시간을 아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있는 순찰팀장이 기본적인 근무 일지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일일 근무 지정, 이게 근무 일지 짜는 겁니다. 근무 일지 짜는 거. 그다음에 지휘 감독. 주대장, 파수장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해? 그래서 기본적인 지휘 감독은 이 순찰팀장의 직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지휘 감독은 순찰팀장이 하도록. 자, 1201번. 자, 순찰팀장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순찰팀장하고 지역경찰관서장, 지구대장 파수소장하고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규칙상 아래 해설을 보시면 지역경찰관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직무가 분홍재관이고 나머지가 다 순찰팀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분홍재관, 자, 치안상황 분석 및 대책 수립, 그 다음에 시설 예산 장비의 관리, 그다음에 재반상에 대한 지휘 감독, 그 다음에 홍보 및 협력 치안이 다 지역경찰관서장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3호에 재반상 지휘 감독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 있고, 대신 순찰팀장 3번에 관내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는 누가 해? 순찰팀장이 합니다. 왜? 지구대장 파수장은 밤에 없거든. 그래서 현장에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순찰팀장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찰팀장이 기본적으로 관내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이 합니다. 물론 뭐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 엄청 하면 지구대장도 튀어나와야지, 서장도 튀어나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찰관서장은 재반상에 대한 지휘 감독, 순찰팀장은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자, 문제로 와서, 자, 순찰팀장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관내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꼭 지구대장 파출소장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붙어있는 순찰팀장의 직무고요. 자, 2번에 지역경찰관서의 시설 예산 장비의 관리.
시설 예산 장비 관리 기본적인 관리는 누가 해야 돼? 관리팀이 해야죠. 그래서 관리팀을 이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이 지휘해서 관리팀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경찰관 시설 예산 장비 관리는 분홍재관의 관이죠. 분홍재관의 관. 그래서 지역경찰 관서장의 직무고요. 자, 3번에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항상 붙어있는 순찰팀장밖에 없는 거죠. 네, 4번에 관리팀원, 순찰팀원이다. 일일 근무 지정. 근무일지 짜고 그 다음에 지휘 감독하는 것이 이 순찰팀장의 직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 자, 가에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 통계, 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이 행정근무가 뭐예요? 행상, 순경, 대기죠. 맨 첫 번째만 행정근무만 관리팀 업무고 나머지는 다 순찰팀 업무죠. 근데 그 관리팀에서 각종 현황, 통계, 부책 관리 이것은 맞는데 중요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 이것은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순찰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찰팀원 중에서 소내에서 근무하는 상황근무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나의 순찰팀의 수는 그때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시도경찰청장이. 자, 라의 경찰서장은 맨 끝에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지역경찰관서 그 다음에 뭐 출장소, 치안센터 전부 다 시도청장이 설치입니다. 설치권자는 무조건 시도청장. 자, 마의 지역경찰관서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는 빼고 지역경찰관서는 오로지 지구대 파출소만 지역경찰관서라고 하고, 그래서 지역경찰관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만 지역경찰관서장이라고 합니다. 자, 1203번에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상 지역경찰 근무 종류와 업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오른쪽 표를 좀 볼게요. 먼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여기서 다른 거 다 관두고 행정근무하고 상황근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뭐냐면 행정근무가 관리반 업무고 나머지 상순경 대기가 순찰팀 업무예요. 근데 행정근무 관리반 업무랑 바로 비교되는 것이 순찰팀 중에서 소내에 근무하는 이 상황근무자하고 바로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는데 행정근무가 문예부에 문예부, 상황근무가 밑에서부터면 중요신작입니다. 문예부, 중요신작. 자, 그리고 행정근무 1번하고 상황근무 2번하고 행정근무 2번하고 상황근무 1번하고 1번, 2번, 2번, 1번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1번하고 아래 2번하고 위에 2번하고 밑에 1번하고 화살표를 그으면 딱 이렇게 돼.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1번하고 2번하고 2번하고 1번하고. 그래서 자, 1번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이거 행정근무예요. 이 문서의 접수 및 처리가 뭐죠? 경찰서에서 오는 문서. 그거는 관리반에서 해야지. 그거 하라고 관리반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행정근무입니다. 대신 아래 상황근무의 2번을 보시면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이것은 뭐예요? 민원인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하든 어떻든 해가지고 지구대를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대를 찾아오던 또는 지구대 우리 경찰 전화가 112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대 파출소별로 일반 전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관내 호프집, 소주방, 뭐 카페, 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 일반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뭔 일 있으면 일반 전화로 해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자, 그때 그 신고 전화를 받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순찰팀에서 해야지. 그것은 저 관리팀이 아니라. 그래서 순찰팀 중에서 소내에 근무하는 상황 근무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문 민원, 각종 신고 사건, 뭔가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순찰팀 중에서 소내에 근무하는 상황 근무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자, 행정근무 2번을 보시면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시설 장비를 어디서 타와? 경찰서 가서 타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찰서 가서 시설 장비 타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숫자 헤아리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반에서 해야지. 대신 상황근무 1번에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작동 여부 확인은 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설 장비를 누가 써?
순찰팀에서 범죄자랑 맞닥뜨려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쓸 사람들인 순찰팀에서 해야 되죠. 대신 순찰팀에 누가 손에 근무하는 상황 근무자가 시설 장비 작동 여부 확인은 순찰팀의 손해 근무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1번, 2번, 1번, 2번 그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순찰 근무에 6번을 보시면 순찰 근무 사망의 6호에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이게 순찰 근무입니다. 통행인에 대한 검문 검색,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이게 뭐예요? 이게 부신 검문이에요. 부신 검문. 자, 기본적인 부신 검문은 순찰하면서 부신 검문 하는 거죠. 그래서 순찰 근무에 들어갑니다. 자, 대신 경계 근무 2항의 1을 보시면요. 경계 근무 2항의 1호 범법자 등을 단속 검거하기 위한 통행인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 검색 및 후속 조치. 이것도 지금 부신 검문이잖아요. 부신 검문인데 범법자 등을 단속 검거하기, 즉 어떤 사건이 생겼어.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부신 검문하는 것은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또 2호에 비상 및 작전 사태 등 발생 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어떤 사건이 생겼어. 상황이 생겨가지고 부신 검문을 하거나 뭐 통행 제한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경계 근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순찰 근무 초 6호에 그냥 부신 검문, 그냥 검문 검색은 순찰 근무. 어떤 사건이 생겨서 하는 검문 검색은 부신 검문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순찰 근무 2항에 112 순찰. 112 순찰이 순찰차 순찰을 112 순찰이라고 합니다. 순찰차 순찰을 112 순찰이라고 합니다. 우리 차량 순찰을 112 순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간 순찰, 112 순찰, 야간 순찰은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왜 그래? 순찰차 순찰은 순찰차 뺏기면 안 되잖아요. 혼자 타고 가다가 두드려 맞고 순찰차 뺏기면 진짜 9시 늦에 100% 나죠. 그래서 순찰차 순찰은 112 순찰은 순찰차 뺏기면 안 되니까 2인 이상으로. 야간 순찰은 혼자 돌다가 돼지죠. 야간 순찰은 혼자 돌다가 돼지죠. 그래서 야간 순찰은 위험하니까 2인 이상으로. 자, 경계근무 1번에서 경계근무도 반드시 2인 이상으로. 왜냐, 경계근무는 엄청 중요한 근무니까. 우리 군대에서 이런 용어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왜? 경계에 실패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의 피해를 하나도 주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어 몰살 당하는 것이 경계에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 근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와서 1203번을 보시면, 자, 가에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그러니까 시설 장비의 기본 관리는 행정근무, 이 관리반에서, 관리팀에서 이제 하는데, 시설 장비 작동 여부 확인은, 작동 여부 확인은 사용할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순찰팀의 손해 근무자, 이 상황 근무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는 상황 근무. 자,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그냥 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행정근무. 근데 이렇게 국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고하는 거, 방문해서 민원 제기한다든가 또는 신고 사건 접수 처리는 이건 순찰팀에서 해요. 순찰팀 중에서 손에 근무하는 상황 근무자가 해야 됩니다. 자, 다에 주민 여론 및 범죄 첩보 수집. 그냥 순찰 근무하면서 여론 동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 근무고요. 자, 라에 비상 및 작전 사태 등 발생 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즉 어떤 상황, 사건이 생겨가지고 하는 부신 검문 등, 이것은 경계 근무입니다. 경계 근무. 여러분 오른쪽으로 와서 807페이지에 대기 근무를 한번 볼게요. 대기 근무. 이 대기 근무가 또 시험에 좀 나와요. 이 대기 근무가 뭐예요? 여러분 휴게가 있고 대기가 있습니다. 휴게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휴게는 그냥 푹 쉬라는 거예요. 푹 쉬는 거. 그래서 근무하다가 한 2시간 푹 쉴 수 있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휴게로 지정하면 그 시간은 월급을 안 줍니다. 자, 대기는 월급을 줍니다. 왜 그래? 대기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쉬게끔 하는 것이 대기예요. 그래서 출동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춘 상태에서 쉬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 근무는 월급을 주는 근무입니다. 그래서 자, 대기 근무를 보시면 1번에 대기 근무 장소는 지역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합니다. 그래서 통상 지구대파지소 2층에 옷 갈아입는 방이 있어요. 옷 갈아입는 방에다가 온돌까지 쫙 깔아놔서 거기서 좀 누워서, 하여튼 무전기 꽂고 있어야 돼요. 무전기 꽂고
눈을 감고 꼭 자라는 말은 없어. 그러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휴식 취하니까 무전기 꽂고 누워서 눈 감고 잘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에 잘하는 표현은 없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무전기를 청취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니까 누워서 눈 감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무전기를 꽂고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근무가 이 대기 근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하는데 다만 식사 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 장소를 대기 근무 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당구장 표시에 중간에 필요한 경우 휴게 및 식사 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대기 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해야 돼요. 무전기를 청취한다는 말은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분 내 출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경찰이 몇 분 내 신고를 받으면 몇 분 내 출동해야 돼? 몇 분 내 출동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 출동이라는 것은 사실의 문제죠. 차 막히면 늦게 가는 것이고 차 안 막히면 빨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몇 분 내 출동해라 이런 것은 없죠. 그냥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몇 분 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 경찰 자체로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 5분 이내 출동률을 높이려고 목표로 삼죠. 그래서 우리 성과평가할 때 5분 이내 출동률 뭐 몇 퍼센트 그걸 가지고 성과평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 근무를 하고 있으면 눈 감고 무전기 꽂고 있으니까 5분 내 출동은 어렵겠지. 5분 내 다음이 1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10분 내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것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이죠. 계산해서 그 시간 계산해서 봉급을 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04번 넘어 1205번. 자,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 자, 가에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도청장, 경찰서장이니까 더 높은 경찰청장이 기준을 정해서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말을 보시면 마는 옳은 표현인데요.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 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왜 그래? 그냥 경찰서에다 그냥 맡겨놔 버리면 지역경찰은 인원이 막 없어지고 본서 저 범죄방 대응과 뭐 치안 정보과 이런 곳에는 인원 채워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찰만 아니죠. 공무원이 원래 그냥 정원이 있으면 정원이 딱 채워지지 않죠. 왜 안 채워지냐면 휴직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다 못 채워집니다. 정원이 다 못 채워지는데 정원이 못 채워지면 어딘가는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어느 과인가는. 근데 경찰서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지구대 파출소가 힘이 없으니까 지구대 파출소는 통상 지역 기준으로 하면 지구대 파출소는 경감이 장이지 않습니까? 주로 경감이 장이고 그 다음에 본서 과장들은 대부분 다 경정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다 그냥 맡겨놓아버리면 인원 부족한 것을 다 어디서 떠안아? 지역경찰에 다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실제 국민들한테 막 돌아서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다 지역경찰에서 하는 것인데 그 지역경찰이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 경찰서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그래서 시도청장이 나서서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건. 근데 그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연 2회 이상입니다. 왜 그래? 우리 경찰이 인사를 상반기 인사 1월 말 2월 초 그다음에 하반기 인사 뭐 7월 8월 그렇게 딱 그 두 번이 정기 인사거든요. 정기 인사 때마다 하여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기 인사를 거치면서 지역경찰 인원이 팍팍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도청장이 나서서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고 하라고 시도청장한테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찰서에다 맡겨놓으면 지역경찰이 막 인원이 막 쭉쭉쭉 빨려 들어가거든요. 본서로.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1206번을 보시면 자, 지역경찰 조직 운영 규칙. 자, 디귿에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여러분 치안센터는 검문 소형이 있고 출장 소형이 있죠. 거기다 하나만 좀 적어주시죠, 여러분. 출장소는 검문 소형이 있고, 저기 치안센터는 검문 소형이 있고 출장 소형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출장 소형입니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출장소형 치안센터에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 검문소형은 뭐예요? 저 검문소형은 접적지역, 즉 저 강원도 북부나 경기도 북부에 북한하고 붙어있는 곳, 그 다음에 교통상 중요한, 즉 뭐 서울 진입로라든가 뭐 부산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다 둘 수 있는 것이 검문소형 치안센터고요.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치안활동의 효율성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즉 지구대 관할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대 관할이 넓은데 지구대가 위치한 곳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도 좀 치안 수요가 좀 있어. 그래서 지구대에서 그냥 관할하기에는 너무 좀 멀어. 이때 출장소형 치안센터를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직주일체형은 검문소형이 아니라 출장소형 치안센터에서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이 직주일체형은 거기서 그냥 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면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직주일체형입니다. 자,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서 유치하면서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 안에 유치하면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다만 휴무일은 제외예요. 휴무일은 제외. 그래서 휴무일은 제외. 일과 시간 후에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휴무일은 제외. 즉 휴무일만큼은 육지로 나와서 어디 그러니까 이제 섬 같은 데가 이 직주일체형이 많이 있는데 휴무일에는 어디 육지로 나와서 다른 거 해도 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숨통을 좀 터 놓은 것이죠.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할게요. 25분에.